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한국당의 경제 비전 민부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패러디한 듯 합니다. 조국 물러나라며 삭발한 김에 한국의 스티브 잡스, 황티브 잡스로 변신해 18세기 천재 애덤 스미스를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으로 호출한 것입니다. 민부론은 다시 자유시장을 부르짖습니다. 이명박의 747, 박근혜의 줄푸세를 연상케 하는데 과연 뭐가 다른 것일까요? 또 자유시장주의를 확립해 위대한 19세기를 이끈 애덤 스미스는 민부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부론과 국부론 분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부론은 165쪽, 국부론은 무려 950쪽에 이릅니다. 민부론의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2020 경제 대전환 민부론,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 민부론은 국부론을 계승합니다. 총론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합니다.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자, 민부론은 같은 맥락에서 복지에도 냉담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는 잘못된 국가 만능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체적 목표를 숫자로 제시했죠.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 내용을 놓고 보면 과거 747이나 줄푸세와 비교해서 별반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도 연장선입니다. 모두 이제 낙수경제, 트리클다운 이코노미라는 성장주의 정책이었는데요. 물론 황 대표는 과거 낙수 정책이 새로운 시대 비전이 되기도 어렵다. 이제는 유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차별화를 주장했는데 뭐가 다른 거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이렇듯 민부론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창했던 경제민주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부의 불평등한 분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민부론은 대기업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풀고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이런 규제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대외 여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전환되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선전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복지에 대해 국가 만능주의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한국의 복지 수준은 지금 OECD 국가 중 정부 예산 복지 지출 비중으로 보면 거의 꼴찌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비판이 적절한 인식인지 의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양만 내세울 뿐 질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느 경제학자 는 이를 사이즈 컴플렉스라고 압축해 설명했습니다. 남근 사상이라고도 했고요. 왜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는가? 아직도 사이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잠재 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질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전히 양적 성장,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선 당연히 혹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47의 판박이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또 정의당에선 1%를 위한 민부론, 99%는 민폐론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콧방귀 낄까? 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낄 일이다. 이렇게 춘평했는데요.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 자, 이제부터 애덤 스미스가 누구인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18세기 사람이고요. 스코틀랜드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의 선구적 명저 국부론으로 유명하죠. 자, 국부론은 당대의 보호무역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굉장히 혁명적 저서였습니다. 자유무역, 자유거래가 국가 간이나 국내 개인 간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이론을 폈죠. 그런 자유를 정부가 관세나 조세로 간섭하고 제한한다면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는커녕 더욱 빈곤하게 할 것이다.
애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당시 기존 경제 시스템과 경제 철학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제 시스템, 철학과 이론은 중상주의였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은 자국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는 당시 금은 저장량으로 평가하는데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국이 보유한 금과 은을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자국의 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자국 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좋은 것으로 여겨졌죠. 자, 그러니까 중상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국가 간 교역은 제로섬이라는 인식이었던 겁니다. 수출국이 부를 쌓으면 수입국은 그만큼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자국의 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조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이런 거대한 장벽들을 세워나갔던 것이죠. 애덤 스미스는 이 거대한 중상주의에 맞섰던 혁명적 지식인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당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나쁜 스코틀랜드에서 와인을 생산하려면 프랑스 등지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30배 더 든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와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 와인 수입을 금지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자, 애덤은 자유로운 교환, 자유무역이 양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16세기 이래 유럽을 지배한 중상주의를 허무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유무역과 경제 팽창을 이룬 위대한 19세기 시대를 애덤 스미스가 연 것입니다. 자, 애덤은 자신의 이론에 반하는 작금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에 대한 고민을 건너뛴 자유한국당의 민부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호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을 중시했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경제 철학은 자유시장주의죠.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주의의 뿌리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경제 철학은 하이에크를 거쳐 신자유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애덤은 자유방임과 사익 추구가 결코 사회적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유와 사익 추구가 각종 자원의 가장 효율적 사용과 배분을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부의 관리 감독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유시장, 자유방임을 주장했다고 해서 애덤이 사리사욕에 눈먼 보이심 없는 자본주의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가 국부론을 저술하기 17년 전에 쓴 도덕감정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애덤은 도덕감정론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초, 인간 본성의 원천으로 자연적 동정심, 즉 공감을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경제체계를 움직이는 동인으로 사익 추구를 얘기했다면 도덕체계를 이끄는 동인으로 동정심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인간 본성의 복합성을 동시에 본 것인데 예를 들면 제빵업자는 빵을 만들어 공급할 때 자비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익 추구일 뿐이죠. 또 한편으로 어떤 낯선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강에 뛰어드는 것. 자, 이것은 사익 추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적 동정심, 공감인 것이죠. 애덤은 이러한 인간 본성의 복합성을 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감과 동정심과 이기심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 개인과 사회적 복리의 조화와 모순 문제를 학자들은 애덤 스미스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애덤은 국부론에서도 인간의 본성인 사익 추구와 자비심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후생,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을 상인들과 강자들의 특별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 공감은 우리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도덕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품위와 예의를 갖추게 하고 사회를 번영하게 한다. 애덤의 생각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을 외쳤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동정심, 공감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어떤 도의심 없는 자본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이것은 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고요. 오른쪽이 하이에크입니다. 경제학의 두 거장이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두 사람은 격돌합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을 놓고 격돌하는데요. 하이에크는 시장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실패는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견해를, 그런 이론을 폈고요.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받아쳤죠. 자, 지난 100년 경제학의 흐름은 두
거장 간 대결의 역사였고요. 이 대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이에크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를 계승한 경제학자인데요. 하이에크도 복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이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인데요. 하이에크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를 계승한 하이에크는 정부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와 격돌했죠. 자,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자유방임은 겉으로만 그럴싸할 뿐 비논리적이며 급변하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유방임 원리대로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보장해준다면, 즉 기업가가 자기 이속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정치 철학자가 추구할 최고선이 달성된다면 정치 철학자가 무슨 소용인가? 기업가에게 자기 일 맡기고 은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시장 실패는 없으며 그냥 두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하이에크 진영을 향해 인간은 장기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대목,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하이에크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자, 하이에크가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 개입을 싫어한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 정책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었죠. 자, 국방처럼 정부 말고는 아무도 운영할 수 없는 사회 요소만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그게 하이에크의 생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편적 의료 서비스와 실업보험, 이것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이에크도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들은 역사에, 정치 경제학의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인물이 바로 영국의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자, 입으론 하이에크를 외쳤지만 행동은 케인스를 따른 레이거노믹스의 두 얼굴입니다. 자, 1980년 레이건은 우리 호주머니에 간섭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자, 자, 이런 하이에크적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실제 행동은 달랐죠. 레이거노믹스는 겉으로는 정부 크기를 줄이자는 하이에크식의 수사를 동원했지만 뒤로는 국방비 등 정부 지출을 마구 늘려 총수요와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미국은 그가 센타바바라 목장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할 때 4천억 달러 빚을 진 세계 최대 채무국이 되었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로버트 솔로는 1982년부터 1999년에 미국 호황은 레이건 행정부가 순전히 케인스적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즉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적자의 고전적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갈브레이스도 레이건은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불황을 맞았을 때 대통령이 됐고 강력한 케인스주의적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레이건은 케인스를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케인스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케인스식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미국은 비자발적인 익명의 케인스주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역사가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상식에서 애덤 스미스와 그를 계승한 하이에크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이에크의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한 현대 정치인들이 실제로 케인스식 방식을 따랐다는 역설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시장 자유를 외쳤지만 행동은 달랐죠. 시장에 간섭했고 기업에 손벌리며 정경유착의 구태를 답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의 민부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교하면서 시장 자유주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황교안의 민부론은 다를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레이건과 달리, 또 이명박 박근혜와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는 기대보다 냉소를 가르쳐 왔습니다. 유순열의 경제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